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 공기가 방 안의 공기를 한 톤 더 낮췄고 고향집 특유의 따뜻한 전기장판 열기가 그 차가움을 간신히 밀어냈다. 토요일 저녁 도시의 화려한 조명 대신 마당의 어두운 그림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그림자 너머로 오랜 시간 마음속에만 넣어두었던 얼굴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국민가수라고 불렀다. 무대 위에서는 늘 단단했고 카메라 앞에서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주말을 이용해 조용히 고향집을 찾았다. 스태프도 일정표도 누군가의 기대도 잠시 내려놓은 채로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왔니? 라고 말하자 그 한마디에 그의 어깨가 먼저 풀렸다. 밥은 먹었어? 라는 질문이 가장 무겁던 날. 어머니는 늘 그랬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질문으로 가장 큰 마음을 전했다. 밥은 먹었어. 그 질문에는 건강은 괜찮니? 사람들이 너를 너무 몰아세우진 않니? 외롭진 않니? 같은 수십 개의 문장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웃으며 먹었지 라고 답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 더 물었다. 진짜로? 그 말에 그는 잠깐 시선을 피했다. 유명해질수록 말의 진짜 의미는 더 조용히 파고든다. 진짜로라는 말은 확인이 아니라 보호였다.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켜주고 싶어서였다.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났고 찬장 위에는 오래된 양념통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어머니가 국자를 들고 서성이는 동안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둔 채로도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귀는 소리에 반응하지만 눈은 손자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다. 손자는 웃었고 할머니는 그 웃음이 괜찮다는 신호이길 바랐다. 이거 내 거야? 어머니의 선물. 저녁을 먹고 난 뒤였다. 어머니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포장지는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단정해서 어머니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났다. 상자에는 리본도 반짝이는 장식도 없었다. 대신 오래 눌러 담아온 마음이 있었다. 별건 아니야. 어머니는 늘 선물을 줄 때 이렇게 말했다.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말은 늘 거짓이었다. 어머니에게 별거 아닌 선물은 없다. 전부가 별거다. 어머니가 건네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고 마음이고 삶이다. 그가 상자를 받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끝이 먼저 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 마치 무대 뒤에서 첫 소절을 시작하기 직전처럼 뚜껑을 열자 안에는 두 겹으로 쌓인 봉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메모 한 장. 네가 나를 지켜준 만큼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먼저 젖었다. 어떤 말은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몸이 반응한다. 사람들은 그가 노래로 울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날은 글자 몇 개가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숨이 턱 막히듯 올라오고 목이 잠기고 얼굴이 붉어져졌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오열했다. 할머니까지 붙잡고 통곡하게 만든 집안의 경사. 울음은 전염된다. 누군가가 울면 누군가가 이유를 묻는다. 이유를 묻는 순간 감정은 더 커진다.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며 우리 강아지라고 중얼거렸다. 평소에는 그저 잘했어. 한마디로 끝내던 할머니가 그날은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일이냐는 질문이 거실에 떠돌았다.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경사야, 우리 집안 경사. 경사라는 단어는 원래 밝아야 한다. 그런데 그날의 경사는 눈물과 함께 왔다. 밝아서 눈물이 나는 경사. 고생이 길었을수록 경사는 더 뜨겁다.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위해 뒤로 물러섰고 할머니는 평생 손자의 무대를 보며 기도했다. 그들이 바라던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안전한 삶이었다. 그렇다면 경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상상 초월 선물의 정체 너의 시간을 사줄게. 사람들은 흔히 이런 서사를 큰 돈으로 연결한다. 집, 차, 땅, 계약. 하지만 어머니의 선물은 그런 종류의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다. 어머니가 건넨 것은 오히려 그 어떤 돈보다도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바로 휴식의 권리였다.
어머니는 봉투 속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가 쉬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어. 그 서류는 물건이 아니라 결정에 가까웠다. 그동안 아들이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던 것, 이번에는 쉬어도 된다를 어머니가 대신 허락해 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머니는 아들의 일정이 멈출 수 없는 구조로 흘러가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인 건강 일정 관리 플랜을 준비해 두었다. 의료검진과 상담 일정, 휴식 기간, 확보 심리적 소진을 막기 위한 루틴,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쉬는 동안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된 작은 장치들까지. 너는 늘 사람들한테 좋은 노래를 주잖아. 어머니는 말했다. 그럼 너도 너한테 좋은 시간을 줘야지. 그 순간 그는 왜 우는지 알 것 같았다. 무대에서 받은 사랑은 크지만 그 사랑은 늘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온다. 반면 가족의 사랑은 다르다. 가족의 사랑은 더 잘해가 아니라 그만해도 돼 라고 말해준다. 더 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는 울었다. 선물이 커서가 아니라 선물이 자신을 살리는 방식이어서. 성공보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마음. 그날 거실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데뷔 초의 모습, 촌스러운 교복 사진, 동네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던 순간. 사진 속의 그는 늘 웃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말했다. 사진 속 너는 웃는데 요즘 너는 웃어도 힘들어 보이더라.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다정해서 더 아팠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대신 약속해. 네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 약속이 그날의 집안 경사였다. 집안의 경사는 상장이나 트로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고, 우리 손자. 그리고 아주 오래 참아왔던 울음이 터졌다. 통곡은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야 마음이 놓여서였다. 사람은 마음이 놓이는 순간 가장 크게 운다. 다음날 아침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다.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마당에 잠깐 서서 하늘을 봤다. 고향의 하늘은 이상하게 낮아 보인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하늘. 그 하늘 아래서 그는 아주 짧게 말했다. 나 이번엔 진짜 쉬어볼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김치통을 정리하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원래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다. 말 대신 생활로, 약속 대신 밥으로. 그가 집을 나설 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노래는 천천히 해도 돼. 그 말이 어쩌면 그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른다. 그날의 선물은 상상 초월이었다. 금액이 아니라 의미가, 물건이 아니라 삶이,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됐다. 진짜 경사는 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건강하게 노래할 수 있는 길을 가족이 함께 열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